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차단된다는 말, 그냥 소문으로 들리셨나요? 저는 요 며칠 문의가 폭주하는 걸 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계정은 살아있는데 길이 막히면 자산은 갇힙니다. 특히 출금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앱이 오늘은 열려도 내일 업데이트가 끊기면 인증 과정이 꼬일 수 있고 접속이 막히면 아예 화면을 못 보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야 움직이면 늦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버튼이 살아있지만 앞으로는 그 버튼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 신고가 핵심인데 바이낸스는 그 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삭제해버리면 재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회 접속을 위해 VPN을 쓰는 분도 있는데 그 방식은 편리함 대신 보안과 법적 위험을 함께 짊어지는 선택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단단히 막혔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시작 버튼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FIU 미신고 문제, 다른 하나는 구글 정책입니다. 둘이 맞물리면서 속도가 확 빨라졌습니다. 구글은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도 막히고 업데이트도 막혀버린 겁니다. 앱이 늙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세금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차이가 금융당국을 더 강하게 움직이게 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용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저는 공포를 키우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손에 쥔 걸 지키려면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기존 이용자분들께서는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에서는 작은 오류가 큰 불편으로 커질 수 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차단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새 기능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끊기고 인증 방식이 바뀌면 로그인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한번 로그아웃되면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때일수록 거래는 잠깐 멈추더라도 출금 경로부터 확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돈을 꺼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지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편리하지만 접속이 흔들리는 순간 내 자산은 내 화면 밖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지갑은 그 반대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는 급할수록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주소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고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하면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되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는 코인마다 네트워크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길이 다르면 도착 시간이 달라지고 어떤 코인은 메모 입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큰 금액일수록 처음에는 소액으로 먼저 보내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도착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본 전송을 하는 식입니다. 속도보다 확실함이 결국 더 빠른 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혼란기에는 사칭이 늘어납니다. 고객센터를 흉내낸 메시지, 가짜 링크, 가짜 이벤트가 눈에 띄게 많아져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공식 경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VPN 우회 접속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저는 우회만 믿고 자산을 방치하진 말라고 권합니다. 그럼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선택지는 어떨까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동 과정에서 입출금 네트워크, 수수료, 인증 절차가 거래소마다 달라서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대안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저는 국내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단타를 하다 보면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한 번은 작아 보여도 하루에 여러 번 쌓이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5거래소 비교해서 수수료와 입출금 편의성을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5곳 모두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이 나에게 맞는지는 거래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은 방향만 잘 잡으면 상승장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갖지만 기준 없이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입 타이밍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몇 분 만에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롱과 숏 기준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자금으로 더 큰 포지션을 움직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잘 쓰면 효율이 좋아지지만 초보일수록 과하게 쓰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처음엔 낮게, 익숙해지면 천천히 올리세요. 먼저 용어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해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롱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가격이 어디인지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손이 먼저 움직여서 매매가 꼬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 숏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내 쪽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점이 선물의 핵심입니다. 저는 항상 시나리오를 2개로 만들어 둡니다. 위로 갈 때는 롱, 아래로 갈 때는 숏, 이렇게 방향별로 조건을 적어두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 롱이냐? 시장이 위로 달릴 준비를 할 때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모습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이 와도 다시 고점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때 무작정 따라붙기보다 추세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추세는 친구지만 급한 추격은 적이 될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쓰는 신호가 50일 이동평균선과 1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1선이 151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평균 가격이 위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힌트는 됩니다. 그 힌트에 거래량과 캔들 흐름을 더하면 롱의 근거가 한층 단단해집니다. 거래량은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니 롱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롱을 서두르기보다 한 박자 쉬어가는 게 낫습니다. 힘없는 상승은 쉽게 꺾입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뉴스 한 줄에 반응하지 말고 시장이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는 겁니다. 같은 뉴스라도 가격이 바로 튀면 힘이 있고 무반응이면 이미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분명하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핵심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못 넘기고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롱을 잡기보다 시장이 아래로 밀고 있는 힘을 인정하고 숏 관점을 세우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건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을 잡을 때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땐 분위기가 얼어붙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급하게 몰빵하기보다 추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하며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것과 진입을 잘하는 건 별개입니다. 또 하나,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도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숏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도 심리를 키웁니다. 이런 경우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킹이나 규제 강화 뉴스는 속도가 빠릅니다. 시장이 공포로 움직일 때는 반등도 짧고 흔들림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숏을 잡더라도 차트 신호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지표는 차트의 숨은 표정을 보여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한 번 맞춘 다음에 자신감이 과해지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든 표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절차로 확인하는 습관이 실력을 만들어줍니다. RSI는 추세가 강할 때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반대로 드는 게 아니라 추세 방향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표는 신호등이지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진 않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이 바뀌는 지점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선이 교차하는 구간이나 간격 변화가 커질 때 시장의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에서는 그 변화가 진입 타이밍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는데 좋습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조용했다는 뜻이고 갑자기 벌어지면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단타는 변동성에서 기회가 나오니 밴드를 보면 한눈에 감이 옵니다. 지표를 한 개만 믿기보다 차트 추세와 거래량, 그리고 지표를 함께 겹쳐보면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롱과 숏의 그 근거가 3개 이상 겹칠 때가 초보자에게도 비교적 편한 자리입니다. 비트코인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할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를 먹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거래 기술만큼 자산 보관이 중요합니다. 바이낸스 차단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거래를 더 잘하는 것보다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 5거래소 비교 분석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그리고 $100 이벤트 포함 여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넘치는 시기라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거래소가 100% 안전하다 이런 말 하면 바로 의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근거와 비교 자료를 고정 댓글에 그대로 공개해 둔 겁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지를 골라두세요. 상황이 더 빡빡해지기 전에 길을 미리 열어두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막힌 다음에 찾는 길은 늘 더 좁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어렵게 말하지 않고 핵심만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